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자녀 교육하면 우리가 가장 부모들이,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라면 자녀 교육에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자녀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너무 유명한 교육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라면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매우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세계적 어떤 부모보다 더 그 마음이 열정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녀 교육은 유대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어떻게 유대인 아이 교육은 한국과 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대인 아이 교육 아니면 유대인 하면 생각하는 게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스티브 잡스고요. 매우 똑똑하고 매우 명석하죠.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의 남다른 이 교육법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은 참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스티브 잡스고요. 저는 또 유대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식탁 교육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식탁 교육은 항상 유명한 것 같아요. 항상 일정 시간 되면 부부와 이제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가 매우 중요하게 뇌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삶의 철학과 가치를 배우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한국은 삶의 철학과 가치를 돋도록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국은 영어 유치원과 같은 빠른 영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문과는 답이 없다, 이과여야 된다, 이과 머리를 키워라 하는 수학 논리 학원을 많이 보내죠. 영어 수학에 초점을 둔다. 단순히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이끌도록 아이에게 도와주고 유도를 한다는 게 매우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어디죠? 영어 수학이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사실. 글씨로만 놓고 보면 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한국 부모도 충분히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도와주고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매우 큰 차이와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를 이끌고 아이를 도와주도록 유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부모의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걸 잘 못해요, 부모들이. 특히 젊은 부모들은요. 왜냐? 아이가 서투른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냥 뇌 구조상 아이가 왜 이걸 실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실수한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된다면 물론 모두 한국 부모가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를 도와주고 유도하는 걸 못하는 이유는 기다림이 부족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리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하버드나 뭐 이렇게 예일대 같은 이런 뭐 아이비리그를 가면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보면 다 수업이 이제 토론 중심이고, 그리고 아이비리그를 나온 이제 학생들은 매우 질문과 토론을 잘한다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대인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 일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은 질문하는 능력을 매우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탈무드 유대국 경전이라는 책을 보면 끝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봤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비판적 사고가 창의력을 나타낸다고 창의력 상승을 돕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그건 또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길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될까라는 비판적 사고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유대인들은 가족 중심의 학습 문화라고 합니다. 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는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어떻고 가나다라 마마사 초등학교 전에 아야어요 어요오요 네, 기억 니은 디귿 한글을 꼭 떼야 되고 한글 못 떼면 요즘은 바보 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전에 한글 못 떼면요. 그만큼 지식 전달에만 혈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혈연이 되는데 요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다. 아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식탁 문화, 식탁 교육 문화. 바로 이거죠.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와 학습을 통해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항상 갖는다고 합니다. 뭐 유대인의 모든 가족이 그렇다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기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이다. 조기 교육으로도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조기 교육은 사실 웬만한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 뒤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좀 더 조기 교육이 빠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이미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사고를 계속 뇌 속에 사고를 자극하고 공감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이 도움이 되냐면 사고를 자극하고 공감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컸을 때 정말 공감 능력이 올라가져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요 공감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주면요. 그래도 그런 게 정말 남들을 공감한다는 게 사실 우리도 커서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는 더 좀 이기주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감을 할 줄 안다는 거는 남들 생각에서 남들 편에 서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그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는 많은 찬사를 받을 아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게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키운다. 실패를 배우는 과정에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여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아이 키우시는 젊은 얼마 분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신생아에서 조금 컸을 때 한 돌쯤 됐을 때 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먹으려고도 합니다. 물 먹는 것도 가르쳐야 돼서 플라스틱 컵에다가 물을 담고 먹기도 해보고 밥도 흘려가면서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1살, 2살 된 아이가 그렇게 안 흘리고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걸 바로 아이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계속 밥을 떠먹으면서 밥이 계속 흐르고 입에 묻고 난장판이 되더라도 이제 실패를 배우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아니면 유대인은 요걸 그대로 놔둡니다. 뭐 물이 계속 땅바닥에 엎질러든 아니면은 밥을 계속 흘리면서 먹고 바닥이 난장판이 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아이가 스스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떠먹게 혹은 흘리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닦아주고 서포트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이 급한 부모들은 묻는 게 싫어서 치우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이걸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즉 기다림의 미학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제 그렇게 부모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커온 아이와 이제 실패를 계속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혼자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바라봐준 아이는 분명하게 갈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부모도 많이 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관습적으로 그냥 가족 문화적으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더라도 너 이거 왜 흘렸어? 라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건 이렇게 잡고 컵은 이렇게 잡고 숟가락은 이렇게 짚고 먹으면 된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창의성과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해요. 유대인 교육은 요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도덕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이제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즉 뭐냐면 쉽게 설명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녀 교육의 목적이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근데 한국 사람은 사실 착한 사람이 요즘은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말아라. 힘든 일에 나서지 말아라.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일에선 멀리 도망가라. 아니면 발뺌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가르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위험한 일에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도망? 아닌 도망을 가도 좋고 다 좋은데, 위험으로부터는 도망가도 좋은데, 사실 이제 자녀 교육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알맹이가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도덕과 윤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요 커뮤니티와 협력을 좀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애플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제 지인도 이제 애플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대인과 일해보면 굉장히 요 협력의 가치를 좀 배우고 온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비교를 해보면 애플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렇게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 같이 회의도 해보고 일 맡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뭔가 센시티브 하면서도 매너가 있고 지시적이지도 않으면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나눔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직선적인 아래 구도의 위주의 윗사람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제 지시형 전달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문화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사람들도 아무리 팀장이고 뭐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조금 벌써 생각하는 거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더라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런 커뮤니티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런 그룹 내에서도 조직 사회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분명히 좋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한국식이 틀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인들 모두 훌륭한 부모입니다. 근데 꼭 특별한 걸 해야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아이들 옆에서 책임감 있게 묵묵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훌륭한 부모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을 따라하고 싶다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유대인처럼 똑똑하게 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노트였습니다.